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이달 7일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인텔의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이죠.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빚어진 이후 현대차 측은 이번 방문이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을 원활하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회장은 올해 초 타운홀 미팅에서 지금의 자동차에 약 200에서 300여 개의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면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천여 개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차량용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면서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에는 이 3배가량이나 더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이 반도체 교체 주기 또한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7년에서 8년 주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 주기 또한 3년에서 4년 정도로 반 정도로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볼 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서 2027년까지 볼 때 약 연평균 20%가량의 엄청난 성장성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높은 기술 장벽, 그리고 낮은 시장 규모, 그리고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높은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대기업들도 너도 나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반도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메모리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차량용 반도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장 사업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또한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보다 더 이쪽에 주목을 해봐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임박, 전장용 반도체 성장 기대감인데요. 오늘 장이 마치고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이제 대기업들이 전장용 반도체에 승부를 걸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관련 종목들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김영일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전장용 반도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세 가지 플로우로 볼 텐데요. 계속되는 시장 성장성, 그리고 전장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장성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오늘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흐름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흐름이 좋습니다. 반도체가 흐름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이 차량용 반도체, 전장용 반도체가 결국에는 또 새로운 캐시카우로 활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이 차량용 이 PCB 기판, 이 차량용 PCB 기판이 이제 올해에서 이제 전년 대비 14% 성장한 약 105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작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차량용 PCB 말고요. 이 소비 가전에 들어가는 PCB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5.2% 역성장을 하면서 79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가전 PCB 같은 경우에 시장이 역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차량용 PCB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이 성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성장도가 지금 쭉쭉쭉 우상향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이 전기차의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생산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PCB 같은 경우에도 이 성장성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 전기차용 이 PCB 평균 가격이 일단은 내연기관 차량용 PCB의 5, 6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수익적인 부분이 훨씬 더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차량용 PC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 PCB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PCB 시장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대해 볼 만한 부분, 오늘 이제 뭐 텔레칩스라든지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이 상승이 나오는 이슈의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HW5.0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 이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확정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일론 머스크 회장이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파운드리에 대한 이 계약권들이 오고 갈 것이다 이야기가 이런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동맹을 맺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한 결과가 HW5.0 칩에 대한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에 맡기는 쪽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W5.0이 무엇이냐? 테슬라가 지금 집중해서 개발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 2년 뒤부터 테슬라 이 프리미엄 차량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공장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TSMC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서 초기 단계 때 이 HW5.0 개발 초기 단계 때에는 TSMC를 이제 단독 파트너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 3개월 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된 거죠. 일단은 4나노미터 등 이 최첨단 공정 수율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TSMC의 기술력을 거의 다 이제 따라잡은 거죠. 그러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월 달에 일론 머스크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만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양 기업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파트너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고객 유치를 해내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이 회사 중에 가장 이제 큰 기업이 있어요. 모빌아이라고 해서 인텔의 자회사나 혹은 이제 암바렐라 같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 물량을 수주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 테슬라 HW5.0 수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따내오게 되면서 TSMC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 파운드리 쪽에 따라잡았다. 충분히 이제 이 TSMC를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인식이 시장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삼성의 어떤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에 대한 수주권들이 결국에는 또 시장의 관련주들까지도 흐름이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더군다나 또 이번에 나온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테슬라가 이번에 독일에다가 공장을 하나 더 만든다라고 합니다. 공장 규모를 2배 더 늘린다라고 하면서 차량 생산, 그 다음에 배터리 생산도 거의 2배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테슬라 수주권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굉장히 이 중요한 수주권들을 또 따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또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시장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련주는 한번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슈 플로를 통해서 김영일 전문가가 전장용 반도체는 앞서서 몇 번 해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다루겠다 얘기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HW5.0인 것 같습니다. 삼성과 테슬라 사이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약간 귀결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결국 이 테슬라라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전장용 부품이라는 키워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얼마 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프론티어가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카메라 관련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쪽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납품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이 기대감이 폭증하면서 굉장히 주가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오늘의 메인 이슈겠죠. PCB에 관련된 것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리아 소키트도 얼마 전에 상승이 나왔었죠. 물론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태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DNT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대장주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텔레칩스가 될 수가 있겠죠. 텔레칩스가 오늘 상당히 또 좋은 수급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써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이제 주목 중인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음극재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대주전자재료 어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이 상승이 끝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슬라의 차량 생산에 따라서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기업이고 어제 수급이 한 차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저는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DNT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수급적인 흐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세를 쭉쭉 받쳐 나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즉 지금 현재 시장은 무언가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 혹은 이제 전장용 부품 앞으로 이 차세대 차량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는 그대로 시장에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차세대 차량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흐름이 절대 아닐 거거든요.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고 커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전장용 부품 이러한 쪽들은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관련주들 또한 계속해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여기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반도체의 긍정적인 흐름과 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은 특히나 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가 오늘까지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이 차량이 계속해서 이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지금 생산량 늘리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주권들을 가져올 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등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차량용 부품이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키워드 자체가 또 이제 앞으로 미래 이 전략 자동차에 대한 생산량 증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큰 그림은 변함없이 이제 발전을 하는 전장용 차인데 이제 세부적인 힌트가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맥을 잘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결국에는 오늘의 이 중요한 핵심은 차량용 반도체일 것 같아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나 그 외에도 이제 뭐 전장용 부품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략 산업에도 상당히 이제 일치가 되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이제 시장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또 이제 자동차 쪽이 엮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주도주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반드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투자 및 트레이딩이 모두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수급에 의거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 눌릴 때 그냥 길게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업황 회복 기대감이 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아직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에도 아직까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이제 투자까지도 가능한 올라갈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지금 이 워낙에 업황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까지 가능한 이제 양방향 다 모두 이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는 게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주도 섹터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와 트레이딩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고 매매 전략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접근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